베이킹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저도 오랜만에 제누아즈를 만들면 원하는 만큼 폭신하지 않거나 가운데가 푹 꺼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누아즈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지키면 초보자도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달걀을 휘핑하면 왜 부피가 커지는지, 휘핑 속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섞을 때 기포가 왜 꺼지는지까지 제누아즈의 원리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패 없는 폭신한 제누아즈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누아즈를 만들기 전에 원형 팬에 유산지를 깔아줄게요. 유산지를 깔아두면 제누아즈를 굽고 난 뒤 팬에서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유산지 위에 원형 팬을 올리고 팬 바닥 겉면을 따라 원을 그려주세요. 볼펜으로 그린 원을 따라 유산지를 잘라주세요. 볼펜 자국이 남지 않도록 원 안쪽을 따라 유산지를 잘라주세요. 요즘은 펜 크기에 맞게 미리 잘라져 나오는 유산지도 있어요. 매장에서 자주 사용하신다면 잘라져서 나오는 제품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깔끔하게 원형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유산지를 높이 6cm로 잘라서 펜 옆면에 맞게 둘러주세요. 잘라둔 바닥 유산지를 펜 안에 넣고 옆면에 살짝 걸치도록 넣어주세요. 이제 제누아즈를 만들어 볼게요. 강력분은 채쳐서 준비해주세요. 덩어리를 풀고 이물질을 걸러주는데 도움이 돼요. 제누아즈 만들 땐 박력분이 쉽게 뭉치기 때문에 꼭 미리 채쳐서 준비해주세요. 달걀에 바닐라 에센스, 트리물린,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설탕은 수분을 강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설탕을 노른자와 닿은 채로 두면 노른자 속 수분을 빨아들여서 덩어리가 생겨요.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나중에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른자, 설탕은 되도록 빨리 섞어주는 게 좋아요. 잘 섞였으면 중탕으로 달걀의 온도를 올려줄게요. 제누아즈는 공기가 잘 포집된 가벼운 반죽이라 달걀 온도를 중탕으로 천천히 올려주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달걀은 따뜻할수록 단백질이 풀리기 쉬워서 공기 기포를 더 잘 머금게 됩니다. 기포 포집을 극대화하려면 달걀 온도를 35에서 40도까지 올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혹시나 제누아즈를 만들려면 달걀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원하는 온도까지 달걀이 따뜻해졌어요. 우유와 버터를 넣으면 제누아즈의 풍미가 깊어지고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됩니다. 중탕으로 우유와 버터의 온도를 55에서 60도까지 올려주세요. 달걀을 휘핑하기 전에 꼭 우유와 버터를 미리 데워주세요. 따뜻하게 데워지면 잠깐 옆에 둘게요. 이제 달걀이 휘핑되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제누아즈를 만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달걀을 휘핑하면 단백질 구조가 풀리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기를 머금어 기포가 생기게 돼요. 이 기포들이 부풀면서 반죽의 부피도 커지고 가볍고 폭신한 제누아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휘핑 속도에 따라 제누아즈의 볼륨이 달라져요. 처음엔 빠른 속도로 휘핑해서 달걀 안에 공기를 최대한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때는 크고 거친 기포가 생기면서 반죽의 부피가 확 커져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기포들은 박력분, 버터, 우유를 섞을 때 쉽게 꺼져버려요. 결과적으로 볼륨감 있는 제누아즈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포들을 작고 튼튼한 기포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속으로 부풀린 반죽을 중속과 저속으로 정리하면 크고 거친 기포에서 작고 튼튼한 기포로 채워져요. 작고 튼튼한 기포로 채워졌을 때 가루나 유제품을 섞었을 때도 기포가 무너지지 않고 폭신한 제누아즈를 만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운 달걀은 먼저 고속으로 공기를 충분히 넣고 중저속 휘핑으로 안정적인 기포로 다듬어줘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보시면 달걀의 부피가 최대치로 올라왔어요. 히퍼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기포가 아직 거친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속도를 한 단계 낮춰서 기포들을 다듬어 줄게요. 1, 2분 간격으로 속도를 한 단계씩 낮춰주세요. 히퍼 자국을 보면 달걀 속 기포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한 단계 속도를 낮춰볼게요. 처음엔 고속으로 부피를 키우고 이후엔 중저속으로 기포를 잡고 안정되게 다듬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원하는 만큼 휘핑이 잘 됐어요. 저는 섞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유리볼에 옮겨서 작업할게요. 여러분은 믹싱볼에서 그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박력분은 골고루 퍼뜨려 한 번에 넣어주세요. 박력분은 쉽게 뭉치기 때문에 스패츌러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서 섞어주세요. 반죽을 퍼올리듯이 들어올리면서 박력분이 골고루 섞이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버터 우유를 넣으면 기포가 쉽게 꺼지기 때문에 그 전에 박력분을 충분히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버터와 우유는 섞기 전에 온도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만약 식었다면 50에서 60도로 다시 데워주세요. 반죽의 일부를 덜어서 버터와 우유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버터와 우유는 무게감이 있어서 바로 반죽에 넣으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반죽을 먼저 섞어 버터와 우유를 가볍게 만든 뒤 본 반죽에 섞어주는 거예요. 버터와 우유가 잘 섞였으면 다시 반죽에 부어주세요. 버터와 우유가 들어가면 기포가 금방 꺼지기 때문에 최소한 횟수로 고르게 섞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다고 계속 섞으면 반죽의 기포가 죽어요. 너무 많이 섞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준비한 원형팬에 반죽을 부어줄게요. 원형팬을 작업대에 두세 번 탕탕 쳐서 큰 기포를 정리해주세요. 오븐은 미리 200도로 예열해주세요. 제누아즈를 넣고 170도에서 25분에서 30분간 구워주세요. 제누아즈는 컨벡션 오븐에서 구우면 바람 때문에 겉면이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누아즈를 데크 오븐에서 구우면 더 촉촉하게 잘 나와요. 옆면 유산지가 살짝 쪼그라들고 윗면을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면 다 구워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쑤시개로 가운데를 찔러봤을 때 반죽이 묻어나지 않으면 다 익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븐에서 꺼낸 제누아즈는 작업대에 탕 쳐서 뜨거운 수증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바로 팬에서 빼주세요. 그래야 제누아즈가 중간에 꺼지지 않아요. 제누아즈는 식힌 망에 거꾸로 뒤집어 식혀주세요. 다 식은 제누아즈입니다. 보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식힌 뒤 유산지는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위생 비닐에 넣어주세요. 당일보다 비닐에 싸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상온에서 숙성시킨 제누아즈입니다. 케이크에 밑면 크러스트가 들어가면 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밑면은 깔끔하게 잘라낼게요. 가운데 덜 잘린 부분이 있어서 마저 잘라줄게요. 각봉을 사용하면 제누아즈를 일정한 높이로 자를 수 있어요. 높은 쪽은 1.5cm, 낮은 쪽은 1cm입니다. 이번엔 1.5cm 높이로 잘라줄게요. 빵칼을 눕혀서 천천히 일정한 높이로 잘라주세요. 제누아즈를 3장으로 균일하게 잘랐어요. 제누아즈를 자른 후 바로 케이크 아이싱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바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시 비닐에 넣어 마르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이 상태로는 상온에서 이틀, 냉동 보관 시 2주 안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폭신한 제누아즈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를 함께 배워봤어요. 달걀은 중탕으로 40도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기, 휘핑은 고속으로 공기를 충분히 넣고 중저속으로 기포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가루는 덩어리 지지 않게 충분히 섞어주기, 버터와 우유는 중탕해 일부 반죽과 미리 섞은 뒤 넣기, 기포가 꺼지지 않도록 버터와 우유는 최소한 횟수로 섞기. 이런 기본 원칙만 지켜주셔도 제누아즈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이마였습니다.